네, 다음은 김해 한 임산부 간호조무사의 부당해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 도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일자리 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네, 국장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6번, 네. 보시는 아마 이 PPT 자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김해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임신한 간호조무사죠. 간호조무사에게 이제 부당해고 사례가 일어나서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재가 된 사건이고요. 이후에 이제 각종 언론과 SNS, 인터넷상에서 여러 번 회자되면서 아주 언론에 장기간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 이 사건이 제가 있는 김해에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2021년에 있었던 일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고했던 날짜를 다시 찾아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런 임산부에 대한 그도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부당해고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업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취업난을 겪습니다. 비율로 보면 지난해 남성의 신규 취업자가 8만 2천 명인데요. 취업을 한 숫자가 13만 7천 명인데 여성은 8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7배나 여성이 더 취업을 못했다라는 말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던 직장마저 잃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국장님 혹시 이러한 상황이 우리 도에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후에 대응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도에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취약 노동자 권리 정지를 위해서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창원, 진주 5개 권역별로 23분을 위촉을 해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이라든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 지원, 또 중소사업장 중심의 노무 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300건 넘게 상담을 하고 진정서 제출이라든지 노동위원회 권리 구제 활동도 했는데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임신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권역별로 전담 노무사 1명 지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노무사 제도는 알겠고요.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 게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저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네. 그 이후에는 고용부 쪽에서 근로감독관을 하고 해서 같이 해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도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사항은 없고요. 예. 어쨌든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고 했음에도 우리 도는 그렇게 이렇게 정확한 이 노무사 제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이랬던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이유는 창원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노무사가 도민 노무사가? 아닙니다. 그 권역권 노무사 다 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양산의 고용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도민 노무사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고용부 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그쪽과 협력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지역 언론에 조금 나고 마무리가 된 사항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 큰 사안이었고 저도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서 어렵게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김해시에 있는 노무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의 노무사를 소개를 받아서 자기도 이제 상담을 했대요. 근데 굉장히 좀 행정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흔히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정도 수준에서 상담에서 그쳤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민노무사제도 이야기 설명 길게 해주셨는데 그럼 작년에 몇 건이나 상담이 진행됐습니까? 작년에는 총 311건 상담을 했습니다. 이 311건 안에 이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더 큰 기관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언론에 여러 번 회자가 된 사건이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료 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서울시의 노동권利보호관이랑 충남의 노동권익보호상담 같은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요 어떤 제도인지 짧게 뭐 설명을 좀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특히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노동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경남도는 없는 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요? 저희들이 현재 그 노동정책 그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에 최종 보고 예, 맞습니다. 그 내용 속에 사실은 이게 송호서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정진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이 용역 내용 속에 노동권익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네, 거의 흡사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지금 7개 시도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충남,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운영 사항을 좀 보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설립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쯤 가능할까요? 우선은 전체적인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상반기에 네. 이제 수립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진행하는 겁니다. 내용을 만드시는데 국장님의 역할이 크신 거잖아요. 예. 이 내용을 담으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용역 제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방금과 같은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분께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저희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금 되풀이가 됐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성노동자 부당해고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받았고 저희들이 또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성차별과 부당대우 또 임신 출산 등에 따른 경력 단절에 대한 고충 상담이나 법률 구제 또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한 가지 국장님께 좀 아쉬운 지점은 이번 일과 같은 이런 문제를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 부분에만 좀 방금 국한시킨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프리랜서의 부당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특히나 그 얼마 전 지난 1월달 그 본회의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그 장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우리 도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권리보호관이나 노동권익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면 지금이라도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먼저 전환시키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세하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우리 경남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코로나19를 제외하더라도 조선업 근간이 우리 이 산업이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면서 많이 어려운데요. 반대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많아질 거잖아요. 하지만 여성 일자리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제조업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조금은 더 친화적인 직업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경제 국장님으로서 여성 일자리에 대한 특화된 정책을 좀 개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수차례 우리 여성가족 정책국장님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잘 아마 이야기를 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두 부서가 잘 협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혹시 뭐 더 추가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저희 지사님 취임 후에 노동정책과 전담 부서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조례로 뒷받침을 해주셔서 네.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동정책들을
하나씩 잘 차근차근 하나씩 잘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프리랜서의 기준이 청년 프리랜서라서 청년 정책 추진단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료 보시면 혹시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떤 점이 예. 원래 연간은 요즘은 뭐 지금 정보는 지금 자료는 이제 개인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래 예. 연간 공무원은 데이터까지 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 연간은 자기가 알아서 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제가 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보다 그 19년보다 한 5.8% 정도 감소된 거를 저희도 확인했고요. 작년에도 40.01% 정도 됩니다. 예, 아쉽게. 이게 틀렸나요, 그러면? 40.01. 예. 어쨌든 저는 2019년에도 45.9% 사용률이라는 것도 전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작년에 더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작년이야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네네. 다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낮아졌고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하는 감염병 네, 도서하고 나오죠. 예. 그다음에 특히 마산의료원도 저분들의 노력 때문에 지금 경남이 이렇게 버티는 건지 아닌가 하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가 사용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우리 일상에 있어서 다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보시면 감염병 관리과 방역 책임 부서라고 할 수 있죠. 22.2% 사용. 마산의료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22.1%. 우리 마산의료원 그 방역의 최전선에 있었던 1%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방역 책임 부서장은 아니시지만요. 행정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경남도의 방역 상황 상대적으로 뭐 다른 시도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들 나오신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사님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잘 맞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경남이 발생률이 제일 낮고 거기다가 특히 또 생명하고 관계 있는 치명률은 네.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노력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들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진, 그리고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역의 책임자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과 노고가 있긴 했지만요.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 특히나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이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에서는 약간 좀 나의 잠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쓸 수 있는 이 연가를 포기해 가면서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좀 열심히 하고 잘한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가 사용률을 제가 이렇게 들고 온 거거든요. 10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누군지 잘 아시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정은경 청장님이다. 그 전에는 이제 정은경 본부장일 때 시절인데요. 날짜를 보면 2020년 7월 30일 날 코로나 상황이 잠깐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었을 때입니다. 이태원발 전국 2차 이제 그 집단 감염이 생기기 전이었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갑니다. 질본 직원들이 아무도 가지 않아 내가 솔선수범하겠다. 지난 이틀간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즐겼다. 라면서 이런 기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 기사에 관련 댓글들을 보면 야, 뭐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어디 가느냐 이런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뭐 덕분에 저희가 지금 잘 뭐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라는 응원의 글들이 많아요. 우리 국장님 작년에 연가 혹시 제가 뭐 실례가 안 되면 며칠 사용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네. 저희들은 여름 휴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이 가서 집에 있었습니다. 예. 또 여름 휴가 5일하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 6일 정도, 6, 7일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4일, 5일 정도로 못 쓰셨겠네요. 16일 정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어쩔 수 없이 갔다고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할 때 휴가 가란 소리가 아닙니다. 네. 상대적으로 관리가 네, 잘 네. 되셨을 때,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여름 휴가를 쓰셨겠죠. 이럴 때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6일 썼다면서요? 6일 정도 많이 쓴 겁니다.
보통 때는 더 쓰는데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조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있는 이제 저희 그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국과장님들이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안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조금은 더 솔선수범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에 어쨌든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연가를 다들 많이 못 갔는데 이 부분을 좀 내년이나 내후년에 2월에서 좀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가지 못하고 연가 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는 그 해 당해년도 마지막 해 2월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연가 저축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연가 저축은 향후 10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퇴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은 연가 보상비로 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가 보상비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이것도 11일 정도 이상 못 쓰면 또 그 비용을 못 받죠.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하면 최대 20일까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종래에 이제 예산 사정이나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 과정이나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을 위해서 연가 이제 권장 사용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 3월 초에. 그래서 통상 10하루 정도의 연가 보상비를 줄 테니 보통 개인이 가지고 그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의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 연가를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11일 조다가 지난해는 아시라는 바와 같이 너무 이제 반반씩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지급하고 나머지 후반기에는 남은 것만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간 사람이 많아서 예산 사정을 확인한 다음에 13일까지도 늘렸습니다. 네, 그걸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더 늘리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휴가를 더 못 갈 수도 있고. 아니요, 그 작년만 한해서 작년은 어차피 이미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요. 더 여기서 휴가를 가거나 안 가거나 한 상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못 갔던 부분은 작년에 못 가고 연간 보상비를 못 받은 부분은 우리 전체 직원이 전부 다 74%가 연가 저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쓸 수 있고 내년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을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 관계상 연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시간 관계상 제끼고 어쨌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일상과 다른 업무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바뀐 환경 때문에 여러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준비한 영상이 우리 정은경 청장이 병가를 냈던 사항인 건데 행정국장으로서 이 부분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좀 더 폭넓게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의원님 주신 이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고 그렇지만 오늘을 미리 살아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일을 또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 뭐 경제적인 뭐 보탬이라도 해서 그래서 저희들 수당도 몇 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못 갔지만 강제적으로 지난 5월달에 특별휴가를 직원들은 하루 그다음에 감염병 대원 직원들은 이틀을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황이 조금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별도의 연가와 별도로 특별휴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다른 방안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리로 가주셔서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장님 제가 그 사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했을 때 단장님한테 10분이 남았어야 됐거든요. 2분이 없어서 최대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청년정책 추진단장님으로 오시게 돼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보니까 우리 경남도의 청년 관련 주요 실적 제일 크게 한 2가지 정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 신상훈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우리 도가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올 수 있는 청년특별도 경남의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먼저 청년이 청년 정책의 주체가 되어서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청년 관련 부서와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 문제 해결형 청년 정책 플랫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호 과제로 경남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선정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실무 회의와 청년 정보 플랫폼 회의를 통해서 주거 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등 핵심 문제를 선정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었고요. 또 그 대표적인 그 프로세스가 1기, 2기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안했고 그 중에 총 16건의 정책이 도정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청년에게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를 하였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2,917명에게 청년 희망 지원금 월 50만 원씩 또 29원 원 지급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고 또 그 밖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또 전국 최초로 4개 시군의 청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예, 이 정도. 네, 성과가 많으니까 다 말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청년 친화도시 이야기만 딱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청년 친화도시 이야기 하신 김에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이제 앞으로 청년 친화도시는 추가 지정은 없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이게 3개정해서 2020년, 21년, 22년까지로만. 그러면 지난 두 군데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이 완료가 됐고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만족도, 특히 청년들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지난해는 이제 거제시와 남해군이 선정에 대해서 첫 해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니까 프로그램별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올해 뭐 또 두 군데를 더 지정하는 뭐 그런 방안을 뭐 고민하시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아직 저희가 밟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이제 시군별로 조금 수요 조사라든지 그리고 이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깊게 해서 확대하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올 연말쯤에 다시 또 심사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아직 추경이라는 기회도 많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도 되니까 단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있는 김해시만 하더라도 또 지원할 생각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15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7조례 제가 제 칭찬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우리 청년 7조례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열망으로 지난해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의정대상을 받고 나서 저한테 이제 이제 언론에서 질문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장종화 그 청년정책연구회 회장님도 저랑 비슷한 답변을 하셨던데 모든 건 다 이 정보와 이 자료를 주고 같이 고민을 해준 청년들 덕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생각을 해보면 7개 청년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낼 때 1기, 2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 특별도 핵심은 또 청년의 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기, 2기 네트워크 운영을 좀 되짚어 보면서 3기 운영에 대해서 좀 이 방향성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1기, 2기 구성원들이 우리 경남도 전체 청년들의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구성원의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우선 그 청년 네트워크가 1년 단위로 1기, 2기, 2019년, 20년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우선은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청년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오프라인 분과활동 중심으로 100명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더 폭넓고 다양한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엔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16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보시면 이 16번 자료는 이 고졸 2기 때 기준으로 보면 고졸 참여율이 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졸이 78%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대졸 위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학력자들의 내용이 좀 많이 다뤄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번 자료도 함께 좀 띄워주시죠.
네, 이 2기 때 어떻게 이제 들어왔는지에 대한 건데요. 지인 소개가 압도적이에요. 지인 소개가 압도적이고 네. 그 1기 참여했던 사람이 재참여율이 높죠.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90% 정도가 이때 다 진행이 된 이렇게 모집이 됐다는 말입니다. 2기 참여자들이 저에게 실제로 많이 불만을 토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참여를 했는데 이미 뭔가 구성이 끝나 있는 느낌이었다. 처음 참여했는데라는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네. 방금 표를 보시면 딱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기 모집 끝났죠. 예, 발대식까지 했죠.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됐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1기, 2기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3기는 이제 1,000명을 목표로 이제 참여자를 모집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중심 분과 활동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구성 비율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었고 좀 바쁜 직장인들은 좀 참여하기 힘든 구조였는데 올해는 1,000명을 모집하면서 오프라인 분과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좀 이제 직종별로는 골고루 좀 분포가 됐었고 또 이게 참여 인원이 늘다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좀 구성원도 새롭게 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3기 그 1,000명 모집하는데 단장님이 고생이 많이 하셨죠? 아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 108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릎은 괜찮으십니까? 예, 아무튼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집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율도 지금도 좀 안 맞을 거예요. 3기에서도 뭐 자료를 제가 준비하긴 했었는데 그 3기에서도 학생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이럴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다양한 정책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에게서 이야기가 담을 수 있게 3기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청년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가 있죠? 예, 그 제가 수정했던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이죠. 간략하게 어떤 사업들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 이제 기본 조례에 의해서 경상남도 청년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하는 활동이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그리고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자립 지원, 또 청년 간의 그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부터 저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비해서 뭐 코로나19 상황이 했었지만 한 참여자가 전체적으로 한 2배 정도 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부 동아리라든지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고민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도 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번 자료 띄워주시고요. 네, 19번 자료. 네, 보시면 이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사업 내용들의 참여자의 숫자입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많은 숫자의 참여자들이 생겼던 거예요. 하지만 경남도 전체 청년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창원의 청년 인구가 몇만인지 아세요? 창원 예, 옆에 적혀져 있죠. 한 20만 명 정도 되고 경남 전체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거의 0.몇% 수준밖에 안 되는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청년센터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남의 어떤 대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해 나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지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프라인 활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소통과 홍보 쪽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경남 청년센터가 청년센터 이 한 공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의 각종 이제 청년센터라든지 청년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거점 공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청년 친화 도시가 더 늘어야 되고요. 그 청년 터 사업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경남이 특히나 넓잖아요. 부산에 비해서 더 넓고 340만 인구가 창원에 다 와서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각 시군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친화도시가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각 시군의 자체 사업비로 청년 그 센터를 만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2가지 정도 푸드 트럭하고 뭐 이렇게 업무 협력 그 부서간 협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제외를 하도록 하고 이건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거나 저랑 따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 12번 자료를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청년 특별도 우리 지사님께서 지난해 초에 이야기를 하셨고 올해가 2년 차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고 있다가 9%,
모른다가 9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랑 한 1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 단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많은 청년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르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제일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어떤 청년 정책을 하더라도 청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만 이것이 이제 체감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SNS 관련해서도 새롭게 그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웹툰이라든지 청년들이 좀 청년 감수성에 맞춰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했었고 또 소통과 관련 프로그램 온오프는 많이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스콤과 같이 요 네. 청년 네트워크 모집하고 했던 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네. 그런 방안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왔다 갔다 한다고 좀 바쁩니다. 네. 네, 지사님, 뭐 청년정책 추진단장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이야기 그 도정질문하는 거 잘 보셨을 텐데요. 예. 우선은 2018년 11월달에 제가 첫 번째 도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 지사님한테 이런 걸 시행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던 게 사실상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사님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면서 일기이기 청년 정책 네트워크 행사에는 단 한 번도 빠지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3기 발대식 때 참석을 못 하셨죠. 목소리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을 텐데 지금 화면으로 아마 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네트워크 위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지 못했던 뭐 인사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2021년 청년특별도 2년 차가 됩니다. 이제 여러 이제 정책들이 더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2년 차를 맞이하는 청년특별도에 대한 포부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뭐 견해를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존경하는 신상훈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에 협조해 주시고 또 청년 7조례를 청년들과 함께 제안하고 또 수립해 주셔서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 대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좀 전에 이제 3기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이러셨는데 마침 그날이 이제 국무총리께서 함양에 다녀가신 날인데 함양에 서하초등학교라고 네. 그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서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촌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 저는 농촌의 청년 살리기 또는 농촌의 청년 정책의 좀 모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다녀가셔서 거기를 다녀오는 바람에 발대식에 직접 참여는 못하고 오는 길에 이제 그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제3기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신임 청년 정책 추진 단장께서 의욕적으로 온 오프라인을 합해서 대폭 네. 인원을 1,000명 이상으로 늘렸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공약으로 108배를 약속을 하는 도청 앞에서 108배까지 하셨는데요. 그만큼 범위가 늘어난 것 자체가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정책을 해나가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청년 정책이 제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남의 청년 정책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 그리고 그 청년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를 빠져나가는 한 해 순유출되는 20대, 30대가 작년 한 해 동안 1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매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수도권의 청년 흡입력, 수도권 블랙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어떻게든 막지 못하면 저는 경남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울경이 힘을 합해서 수도권과 같은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만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까지 가지 않더라도 필요로 하는 걸 최소한 이 부울경 동남권에서는 다 그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든지 여기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청년 정책이 그걸 중심으로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고 또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는 그런 청년 특별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특별도에 대한 그 인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청년 특별도라는 네이밍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실제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얼마나 실현시키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가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경남이 되면 청년 특별도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사님께서 다 답변을 하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청년특별도 2년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년, 4년이 될 때마다 보다 더 나아진 경남,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